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한다거나 성기능 불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법 840조 제6호에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2년간의 관계가 단순히 없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 판례는 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남모를 고민을 가진 부부들이 참 많은 주제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바로 섹스리스인데요. 부부 자리에 잠자리를 거부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 간의 성관계는 어쨌든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한다거나 성기능 불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법 840조 제6호에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 거부한다고 다 이혼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엔 이혼을 받아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받아주나요? 이런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기준이랄 건 없고요. 다만 이제 2년간의 관계가 단순히 없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 판례는 있어요. 양 당사자가 신행 가서도 이제 피곤해서 관계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 유학생활하면서 각방 쓰고, 귀국해서도 뭐 시가살이하면서 관계가 없었다라면서 2년가량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일치된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관계가 없었다라는 일치된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거부했다라는 입증이 부족했다고 본 겁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부부관계가 없었다라는 사실보다는 그 사유가 일방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라든지 성기능의 불능 때문이 아니라면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는 없었지만 부부관계는 좋을 수 있잖아요. 원만하게 잘 지내왔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를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성기능 장애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서 못하는 건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 자체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서 성적 불능이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로 인해서 상호 간의 성적 요구가 충족할 수 없다거나 이런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다만 그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테면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프다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너무 바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정당한 이유는 어느 정도 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긴 합니다. 또 성기능 장애 같은 경우도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경우, 전문적으로 치료받거나 심리상담이 될 수도 있겠죠.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가 있다거나 단기간에 부부간 성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치료받아서 나아질 수 있는 경우면 부족하고 아예 불능이 된 경우라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다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치료를 받지 않거나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겠죠. 이건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부부관계는 정말 은밀한 사생활이라서 이게 뭐 CCTV를 달 수도 없고 그 증거 담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소송에서는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돼요? 소송에서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증거를 보통 갖고 오시는 거 보면 일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된 뭐 대화 녹취나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거나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도 뭐 차도가 없다거나 혹은 치료를 거부한 흔적들이 있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필요한 거죠. 그 외에는 뭐 결국에는 뭐 카톡이나 뭐 통화 녹취도 마찬가지지만 진술 증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잠자리 거부 문제는 부부관계가 없었다라는 단일한 이유 하나만으로 소재기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사실 부부관계가 소원한 이유로 갈등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갈등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주 싸우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뭐 폭언,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방이 가정을 좀 유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잠자리 거부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실제로는 잠자리 문제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로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부차적으로 성관계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섹스리스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작정 소송을 가기 전에 무엇부터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그 사유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 때문에 성관계 거부 이슈가 발생을 했거나 그래서 다른 이혼 사유들에 대한 입증 자료들도 반드시 함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증거가 되는지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좀 궁금하시면 주변에 편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죠. 이런 잠자리 문제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혼인 생활의 맥락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이제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